그런 글들 보신 적 있으세요? 집에서 하는 재택 알바. 팔로우 너무 많이 와요. 진짜 네, 저도 네, 와요. 네. 대전 들어가 보면 애기들이랑 엄마가 찍은 맞아요. 사진도 있고 명품 사진 있고 진짜 많고. 맞아요. 근데 여기서 딱 봤을 때 범죄가 될 만한 게 있나 싶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솔깃한 적이 있긴 하거든요. 어떤 거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승미라고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면서 이제 보육원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만 18세가 되면 퇴소를 해야 되는 시스템이어서 그때 퇴소를 해서 현재까지 쭉 자취를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19살 여름방학에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됐는데요. 보통 자립 청년들이 대학 진학을 많이 안 하고 취업을 바로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퇴소와 동시에 본인의 생계를 본인이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바로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자립을 시작하면서 첫 집에서 전세 사기를 당한 적이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주변에 어른이 아무도 없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한테나 동생들한테 들어봤을 때도 부당한 일을 겪거나 실질적으로 법률적인 일에서 부딪혔을 때 도움을 요청할 곳도 없었고 무지한 상태로 나와서 그거에 대한 어려움을 되게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저 또한 그랬고 다른 친구들도 그랬고. 저는 이런 상황과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곧 퇴소할 후배들이나 이제 막 퇴소한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나 자신을 지키며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지난 이틀간 정말 멋지고 똑똑한 어른들을 만나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고 저 또한 귀한 지혜와 용기를 얻었답니다. 오늘은 이주미 변호사님을 만나서 배운 재택, 부업 알바, 사기, 그리고 데이트 폭력 등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법을 공유합니다. 이 영상이 자립준비 청년들이 스스로를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승민님 맞으시죠? 네, 맞아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 명함이에요. 네, 저는 명함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잘 오셨어요? 편하게 오셨어요? 지하철 타고 와가지고. 어디 사세요? 저 멀진 파주 않았어요? 사는데 꽤 걸리지 않았어요? 환승을 2번 하고. 와, 고생 많이 하셨겠다. 아니에요. 그래도 오늘 이렇게 만나뵌 만큼 좋은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제가 네, 잘 해볼게요. 좋습니다. 네, 혹시 커피 드시나요? 너무 네. 좋아하죠? 감사합니다. 네네. 자, 제가 맛있는 거 사드려야 되는데 다음에 사주세요. 다음번엔 제가 사드릴게요. 드시나요? 케이크? 당연한 소리를. 안 끓였는데 안 그래도 다행이에요. 너무 시간이다. 네, 드릴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승미님 자립하시면서 겪었던 어려움이나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쭉 살아오면서 그냥 제가 부딪혀서 제가 해결하고 그게 좀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부분이었지 않나? 친구들이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영상을 보고 이런 방법이 있었지라고 하는 좀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가지고. 사실 이제 저희가 변호사 일을 할 때 예를 들면 엄청나게 고민하시다가 발걸음을 어렵게 떼었는데 그 잠깐의 30분, 1시간의 대화로 오늘 하루는 발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담 마치고 나서. 뭐 한 달, 1년, 평생이 편해지는 분들도 있고. 승민님한테도 저랑 보내는 오늘 이 30분이나 1시간이 네. 유효기간 없는 처방전처럼요. 가지고 있다가 언제든 약국 가가지고 이렇게 내밀 수 있는 네. 처방전처럼 그렇게 쓰였으면 좋겠고 다른 분들한테도 유익한 영상으로 남았으면 좋겠어요. 좋아요. 여러 가지를 진짜 미팅하는 것처럼 준비해봤는데 네. 제가 오늘도 해결한 사건이기도 하고 오늘도 SNS 통해서 본 사건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또래들에게 내가 어떤 상황에 범죄에 휘말릴 수 있는지 혹은 내가 어떤 상황에 피해자가 될 수 있는지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보이스피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혹시 당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왔는데 법원이나 뭐 검찰청이다. 그래서 저는 그냥 거기서 저를 왜 찾아요 하고 끊었어요. 잘했다. 이게 좀 많이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잖아요. 그쵸. 수법들이. 근데 이번엔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피해자가 아니라 보이스피싱의 범죄자가 될 수 있는 되게 쉬운 루트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하루 1일 알바, 당일 지급 이런 알바 같은데 되게 많은 키워드들 있잖아요. 네. 알바하고 싶은데 15만 원 괜찮잖아 하고 연락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직접 안 봐도 된대. 그냥 일의 내용도 ATM에서 돈 빼가지고 이제 그냥 지급만 하면 되는. 너무 쉽잖아요. 처음에는 의심할 수 있다가도 거기서도 이제 믿음직하게 꾸미거든요. 어떤 업체는 사업자 등록증까지 갖추고 있는 데도 있어요. 나는 15만 원만 받고 돈을 전달만 했을 뿐인데 경찰에 전화가 온 거예요. 당신이 보이스피싱 사기죄 공동정범으로 지금 기소가 되었으니 출석하셔라. 근데 그 사람이 재판을 받고 그렇게 1년 동안 수사를 받다가 징역 2년 6개월씩이 나와요. 너무 어렵잖아요. 그냥 진짜 단순히 그런 마음이 아예 없어도요? 없었어도. 진짜 정범이라고 해서 직접 그 범죄를 실행한 사람이 있고 방조는 이 격가지에서 이 범죄가 잘 실행되게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편의를 봐주는 사람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법원이 그래 정범까지는 아니고 방조범으로 봐줄게. 너는 직접 여길 잘 몰랐으니까 이게 범죄에 해당된다는 것도 몰랐잖아. 이렇게 봐줬는데 승민님도 지금 제가 15만 원 이렇게 일당 얘기하자마자 그런 거 들어봤어요 하잖아요. 네네. 일반인들이 이제는 그 수법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법원은.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실제로 사기죄 공동정범이 이렇게 선고가 돼요. 이제 그러고 나서 끝이냐? 끝도 아니야. 그럼 어떻게 돼요? 피해자들이 이제 배상을 신청하는 거죠. 너 우리가 입은 피해 배상해. 근데 나머지 사람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어디 있겠어요? 다 중국에 있잖아요. 도망갔겠죠. 그쵸? 못 잡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오로지 덤탱이를 쓰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는 형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았잖아요. 이제는 민사로 재판을 받아요. 피해자들이 나 2천만 원 뜯겼어. 그러니까 이 사람 나한테 2천만 원 배상할 수 있게 판결 선고해주세요 하잖아요. 보통 법원이 여기서 어떻게 선고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15만 원 혹은 150만 원이니까 그만큼만 배상이라 할 것 같아요. 아니요. 피해 받은 만큼? 그쵸. 그렇게 할 것 같죠. 이 피해자는 더 큰 피해를 입었으니까 그 2천만 원을 다 배상을 하라고 판결을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징역형도 살고 나와. 나는 이제 2천만 원도 부담해줘야 돼. 무조건적으로 이건 피해야 되는 그런 종류의 범죄인 거죠. 정말 어쩔 수 없이 범죄자가 돼도 이런 거를 약간 보호? 그럼요. 사회적으로 벌어지는 그런 흉악 범죄자들도 네. 다 변호사가 끼잖아요. 난 15만 원을 벌었을 뿐인데 진짜 2년씩 실형이 내려지면 이게 얼마나 사실 억울한 일이에요. 그럴 경우에 변호사 통해서 양형을 좀 주장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21살이다. 나한테 만약에 사기죄 실형이 선고가 되면 나는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 반성문도 써보고 그래서 실형이 나올게 혹은 집행유예가 또 선고가 된다던가 내가 정말 자력이 1푼도 없다 하면은 국선 변호인 선정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다퉈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사실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범죄 수법이잖아요. 다른 게 하나가 더 있어요. 그런 글들 보신 적 있으세요? 집에서 하는 재택 알바. 팔로우 너무 많이 와요. 진짜 저도 와요. 대전 들어가 보면 애기들이랑 엄마가 찍은 사진도 있고 명품 사진 있고 진짜 많고. 맞아요. 근데 이런 거죠. 연락을 하면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이런 걸로 대화를 하면서 별일 아니고요. 진짜 별일 아니고 우리는 주식이랑 코인 같은 거 운영하는 운용회사인데 단체 채팅방에 당신을 초대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거기서 당신이 해야 될 일은 투자 인증글을 올리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을 투자를 했는데 이만큼의 수익을 냈어요. 이렇게. 그 글을 올려주면 끝이다. 그러면 이제 너 하루에 뭐 10만 원씩 20만 원씩 받으면은 월 300만 원 벌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딱 봤을 때 범죄가 될 만한 게 있나 싶잖아요. 나는 글 하나 올렸을 뿐인데 만실제로 저희 회사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단체 채팅방에 들어가서 제가 300만 원 투자했는데 7일 만에 1000만 원을 벌었어요.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글들을 올려요. 근데 일반인이 거기 들어와 있는 거지. 어떡해. 와, 이거 되나 보네? 저 사람 그냥 나랑 똑같은 일반인인 것 같은데 저렇게 돈을 벌었네? 해가지고 그 사람이 진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범죄가 시작이 되는 거죠. 이게 딱 봤을 때 사기죄잖아요. 그쵸. 보이스피싱 범죄처럼 사기죄의 실행인을 분담했으니 공동 정범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나아가서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주식 투자 이런 개념이잖아요. 네. 근데 주식이나 코인 이런 것과 도박은 되게 맞물려 있는 개념이거든요. 돈을 주고 불리는 거잖아요. 그 한 끗 차이의 개념인데 우리나라에서 도박은 완전히 금지가 되죠. 거기서 이제 도박 공간 개설죄, 형법상 뭐 이런 것들도 맞물릴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나는 인증글 하나 올렸을 뿐인데 사기죄, 도박 공간 개설죄 이런 온갖 종류의 범죄에 휘말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대가 없는 돈은 맞아요. 없다. 근데 저도 솔깃한 적이 있긴 하거든요. 어떤 그러니까 거 있어요? 전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잠깐 쉬고 있었을 때 그게 코로나가 터져서 맞물려 있어서 경제적으로 약간 위태위태할 때 그런 게 이제 눈에 들어오니까 저는 실제로 오픈 채팅까지 해봤어요. 근데 처음에 제가 300만 원인가에 내면은 어느 정도의 그게 떨어지고 제가 또 뭔가 사람을 또 데려와야 되고 이런 설명을 맞아요. 하길래 그냥 아닌 것 같다 하고 그냥 바로 나왔거든요. 너무 잘하셨다. 딱 승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이게 바뀌냐면은 이게 주식, 코인 이런 거에서 변질이 돼서 리뷰 사기가 나와요. 네. 들어보신 적 들어봤어요. 있으세요? 친구들 중에 그런 알바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인스타에 있어요. 댓글이나 아니면 팔로우 눌러주는 거 이런 거. 맞아요. 저 오늘도 오는 길에 SNS 메시지 받았거든요. 리뷰 쓰는 대가로 돈을 줄게요. 그러니까 리뷰만 써주면 돼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사기가 되냐면은 예를 들면 사이트 하나를 만들어 놓고 네. 당신이 이 사이트에 리뷰만 달아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실제로 리뷰 하나 했으면 10만 원씩, 20만 원씩을 줘요. 실제로 돈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한 건, 두 건, 세 건, 네 건이 되면서 신뢰를 쌓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제 점점 이렇게 수법이 어떻게 되냐면은 사이트 캐시 내에 같은? 캐시, 맞아. 캐시를 충전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10만 원 충전해서 상품을 구매한 다음에 이제는 리뷰를 써야 되는 거야. 세상에. 진짜로. 왜냐면 이거 우리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 세무조사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네가 실제로 구매한 그 이력을 만들어야 되니까 너가 충전을 하고 실제로 상품을 구매한 다음에 리뷰를 써. 그럼 우리가 그 상품 금액이랑 거기다 너가 알바한 것까지 다 올려줄게.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알겠어. 난 4-5번 그렇게 해봤으니까 똑같이 해보는 거죠. 상품을 사고 리뷰를 썼어. 또 돈을 주네. 그렇게 5번, 6번이 돼요. 그리고 7번째가 됐을 때 야 근데 이번 거는 좀 단위가 커. 대신 돈도 좀 많이 줄게 하면서 300만 원을 충전시키는 거예요. 그 300만 원을 다 충전을 해. 이전에 충전했던 돈까지 합하면 한 5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떡해. 그렇게 사기죄의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노동이든 내가 일을 하고 돈을 받는 거지 내가 돈을 내고 나서 일을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개념을 인지를 하고 있으면 되는데 자꾸 사람들이 그 시야가 흐려지는 거야. 돈이 급하니까. 그리고 돈을 쉽게 벌어봤으니까.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 초반에 이제 자립을 하거나 아니면은 중간에 뭔가 경제적으로 좀 불안한 상황이 됐을 때 그런 쉽게 벌려고 하는 쪽에 접근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사기죄나 이런 거 피해자 전담 대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저희보다 더 빠르게 그런 유형들을 파악을 해서 유튜브 컨텐츠로도 많이 다루시고 하니까 그런 것과 좀 친해질 필요도 있어요. 내 몸은 내가 지켜야 되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그런 피해자가 됐을 때 뭔가 피해를 보상받거나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해요. 실질적으로 어렵죠. 왜냐면은 어렵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기 집단을 네. 벌이는 이런 일행들이 한국에 있는 경우가 거의 없고 중국에 상주해 있고 혹여나 잡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돈을 이미 가지고 있겠어요. 여기저기 다 그쵸. 빼돌려 놨을 거고 혹여나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재빨리 피해 사실 같은 거 확인을 해서 고소를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뭔가 돈 같은 게 출금되기 전이다. 네. 내가 캐시를 충전해 놓긴 했지만 아직 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기 전이다. 이러면은 은행에 바로 지급정지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이런 방법들도 있긴 하지만 그 전 단계에서 항상 조심 또 조심. 이건 제가 궁금했던 건데 제가 그 영어학원을 그 등록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문을 닫는다 하면서 돈을 순차적으로 주겠다 해놓고서 문을 닫고 사라진 거죠.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전에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새 출발에 되게 큰 투자였는데 1,000만 원 밑으로 쳐다도 안 본다. 사기죄로 신경도 안 쓴다 해서 그냥 제가 좀 쉽게 포기한 게 있긴 하거든요. 일단은 소액이라도 내가 이게 받아야 될 돈이고 하면은 소송을 하셔야 되는 게 맞죠. 너무 포기할 필요는 없는 거 근데 같아요. 전혀 200만 원, 300만 원 되는 걸로도 소송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대한법률구조공단 있잖아요. 네네네네. 거기에 들어가면은 서식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민사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 서식을 하나 다운받아서 내가 직접 작성을 해서 법원에 제출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소송 비용이나 변호사 비용이 들지 않고 혹은 내가 일정 조건을 갖췄다 그러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소송 대리를 해줘요. 변호사를 통해서 그 지원을 해줍니다. 네네. 지금 뭔가 너무 두서없이 아니요, 말씀드리는 것 아니요, 같아서 좀 편하게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케이크를 좀 먹을게요. 승민님 연애는 하고 계세요? 아니요. 저도요. 왜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네네. 남자 만나는 거 쉽지 않아요. 네. 요즘 세상도 너무 흉흉하고 이래서 또 대두되는 사회 이슈 있잖아요. 데이트 폭력. 맞아요. 주변에서 보신 적 있으세요? 친구들이나? 크게 문제되는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불안함을 느끼는 그런 커플들을 보기는 했죠. 친구들이 저한테 상담을 해요. 이제 남자친구랑 싸웠다고 그래서 막 욕을 하면서 상담을 하는데 제가 이제 데이트 폭력의 그 양상이라고 알고 있는 그런 것들에서 초기 단계인 거예요. 근데 이걸 내가 내 친구한테 말을 할 수가 없잖아. 너 지금 데이트 폭력의 초기 단계 이렇게 말하면은 뭐 헤어지라고 부추기는 꼴밖에 안 되니까. 이게 데이트 폭력이 얼마나 무섭냐면은 처음에는 가스라이팅으로 시작해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런 가스라이팅 있잖아요. 간섭을 한다던가 집착으로 가스라이팅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언어적인 폭력이 돼요. 네가 그러니까 안 되지. 네가 짓게 이런 식으로. 거기서 이제 세 번째로 나아간 게 되게 가볍고 우발적인 폭행. 야 이렇게 머리 이렇게 툭 친다던가 이렇게 이마 툭툭 친다던가. 여기까지도 뭐 연인 간에 할 수 있는 장난이지. 감정이 격해져서 그럴 수 있지. 네. 근데 이게 이미 3단계거든요. 기관에서 분류하는 네네. 3단계까지 이미 온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송민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제가 맞으면요? 네, 내가 한 대 맞았어. 근데 집안에 나랑 그 사람 둘뿐이야. 전 제 승리 같은 솔직히 똑같이 때릴 것 같아요. 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러면 또 맞겠죠? 쌍방폭행이 네, 되잖아요. 이제 쌍방폭행이 되면은 그렇게 실제로 경찰에 가요. 그러면 이거 쌍방폭행이니까 그냥 합의하고 끝내세요. 연인이시라며 이렇게 하고 끝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남자가 될 수도 있고 여자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서로 한 번씩 때렸네? 얘 이제 나랑 맞았는데 이거 법에서 터치 안 하네?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경우들이 정말 많아요. 실제 사례들 중에서는 그 다음부터 둘만 있을 때 이게 우발적이고 가벼운 폭행이 아니라 되게 심해지는 폭행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상해도 되고 성폭행도 되고 진짜 심해지면 살인까지도 나아가고 그래서 이 데이트 폭력이 전조 단계의 증상이 정말 많은데 주변 사람들도 사실 그거를 데이트 폭력이라고 부르기 어렵고 그쵸, 본인도 이게 단계가 점점 심화가 돼도 인지를 못하거나 인지를 해도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되게 슬픈 일이지만 신당형 살인사건 이런 것들 되게 많이 생겼잖아요. 그 뒤에 법이 그래도 많이 보완이 됐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엄청 심하게 맞은 여자가 경찰서까지 둘이 왔어요. 네. 그래서 남자한테 이거 처벌하실 거예요? 물어봤을 때 여자분들이 괜찮아요. 그냥 가볍게 싸운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더 이상 경찰들이 손을 못 댔거든요. 그걸 이제 반의사 불벌죄라고 해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더 이상 이 사람에 대해서 처벌을 가할 수 없다는. 근데 이제는 그게 법이 바뀌어가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받아요. 경찰이 보기에 사안이 심각하고 여자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게 처벌이 들어가는 거죠. 이게 되게 법에서 엄청나게 선순환하는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피해자인데 나는 지금 돈도 없고 근데 난 미친 듯이 맞고 있는데 이 무기력한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할 때 변호사를 쓰고 싶잖아요. 근데 돈이 없잖아. 그러면은 옛날에는 안 되겠다 그냥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또 법이 바뀌어서 2024년 1월부터는 국선 변호를 쓸 수 있어요. 그 데이트 폭력으로. 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데이트 폭력이 됐을 때 내가 해야 될 점은 경찰에 신고하기. 또 혹은 1366 번호로 바로 전화를 하면 1366. 네, 여가부에서 이제 운영하는 그런 24시간 시설이 있어요. 네. 거기서 바로 조치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법률 비용을 지원을 해준다거나 상해 받았으면 치료하는 치료 비용 같은 것도 다 지원을 해주고 혹은 그냥 단순 상담이어도 되거든요. 여기는. 그냥 전화하셔가지고 지금 제가 처한 환경이 데이트 폭력이 맞는 건지 내가 이런 상황에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말을 해달라 하면 거기서도 또 가이드라인을 다 주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점점 그래도 그 보호 영역이 많이 확대가 돼서 내가 손만 뻗으면은 나는 혼자가 아니고 언제든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를 늘 마음에 두시는 거 저도 사실 그래야 되고 늘 경계를 해야 되는 건 맞고 데이트 폭력은 정말 돈이 많고 이렇다고 해서 상식적인 사람인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남자 여자 불문하고 조심을 해야 되는 유형의 범죄인 거죠. 막 우리나라 사람들이 맨날 사법부 욕하고 물론 좀 법 제도 자체가 옛날 그 구형법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형량이나 이런 거 바뀌어야 될 필요성은 저희 법조인들도 다 공감을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법이 방치를 하진 않거든요, 사람을. 그래서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 그냥 날 도와줄 사람은 없어 라기보다는 네. 그냥 한 발자국이라도 더 나가서 더 많이 날 알리고 내 상황을 알리고 도움 요청하고, 나를 지키는 건 나여야 되니까 그렇게 나를 위해서 그 한 발자국 뗀다고 생각하시고 조금 더 편하게 조금 생각하시면 법도 변호사도 판사도 검사도 다 똑같이 맞아요.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되게 유익했고 어떻게 보면 나는 혼자고 뭔가 도움을 요청할 데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좀 이렇게 다가가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면 좋겠다. 그리고 저 또한 뭐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저것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좀 용기 같은 게 더 생긴 것 같고. 너무 네, 좋다. 네, 네. 언제든 연락 주세요. 언제든. 연락하는 게 좋은 걸까요? 연락을 하는 게 좋은 일로 연락을 해야 되는데. 아, 그럼 좋죠. 근데 보통 저희 직업은 좋은 일이면 그쵸, 연락을 그쵸. 받지 못하는 그렇죠, 직군이라. 그렇죠. 근데 그래도 종종 저도 그렇거든요. 내가 변호사가 되었는데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변호사의 일이 아니라 그냥 일만 하고 있는 기분인 거예요. 아, 그때 저는 되게 제가 소위 말하는 현타가 많이 왔었어요. 일에 보람도 없고 그냥 성취만 쫓는 기분이고. 그래서 오히려 제가 변호사 되길 잘했다 이런 순간들을 보면은 가족들, 지인들 혹은 제 의뢰인들한테 제가 한마디 말을 던졌을 때 이 사람한테 되게 큰 영향을 미치고 이 사람이 웃으면서 나가는 거 볼 때 네. 그때 되게 큰 보람을 느끼고,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언제든지 도울 준비가 네. 돼 있는 분들이라 어려워하지 마시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다음번 프로젝트 때 만나시는 분도 있으신가요? 맞아요. 내일 박지연 소장님 오. 만나기로 해가지고 건강한 관계 뭐 이런 얘기들을 나눌 것 같아요. 대박이다. 박지현 소장님 혹시 아세요? 제가 로스쿨 때 그 소장님 강연 보면서 엄청 좋아했거든요. 오. 많이 느끼고 스스로 도움도 되게 많이 받았어가지고 승민 진짜 부럽다. 다음에 자주 봬요. 그리고 네네네. 하주. 진짜. 네. 진짜 좋아하는데. 그렇다고 들었어요. 봤죠? 아무래도. 그래서 제가 원래 거기를 좋아했는데. 콘크리트. 네. 근데 조금 그 하트 여기 시그널 인기 이후로 많아졌죠. 좀 유명해져가지고 솔직히 아는 사람만 아는 맞아요. 좀 그런 공간이었는데 저도 조금 제 아쉬워. 아지트를 네, 입었어요. 조금 아쉬워요. 거기 의자가 진짜 많이 생겼어요. 진짜요? 네, 그 뷰 보려고. 아쉽다. 어찌됐든 언제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고 오호호. 또 제가 승민이보다 어른은 아니지만 또 훌륭한 어른이 필요하시면 또 제가 소개시켜드릴게요.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 영역을 넓혀가는 걸로 좋아요. 이렇게 해요. 네. 아무튼 네. 가볼까요? 네네. 고생하셨어요. 케이크 너무 잘 먹었어요. 이건 제가 치울 때 오늘 감사했습니다. 아유, 네.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어린 시절을 컸는지 개략적으로 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초등학교 4학년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면서 이제 시설에 오게 됐고 아주 어릴 때 그냥 제가 태어나서의 첫 기억이 부모님이 싸우는 기억이어가지고 그게 첫 기억이야? 네, 그게 첫 기억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엄마와 잦은 이사. 이제 제가 자란 보육원은 되게 큰 시설이었어요. 이제 저는 보육원에서 19년을 이제 살았는데 제가 조금 지금 생각해보면 저를 거쳐갔던 양육자는 한 20명이 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릴 때 그 자기 대상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아이가 잘 어른으로 성장하려면 자기에게 무조건적인 사랑과 지지를 주는 한 사람의 대상이 필요하다. 어린아이라면 당연히 엄마 아빠였는데 그게 어쩌면 저도 엄마 아빠가 계셨지만 저도 자기 대상이 없었어요. 우리 세 사람의 어떤 공통점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의 고민은 되게 비참한 거야. 알고 보니 다 끝났나.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